영업인이라면 구독과 알림은 필수입니다. 프로세일즈맨의 질문 비법 두 가지. 그 두 번째 내용은요, 예스를 부르는 폐쇄형 질문에서 개방형 질문으로입니다.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강의를 들을 때요, 가장 첫 번째 접하게 되는 질문이 폐쇄형 질문 그리고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폐쇄형 질문은 말 그대로 답변하는 사람이 네, 아니요, 맞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폐쇄형 질문이라고 하죠. 개방형 질문은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답변자가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은요 라고 하면서 조금 길게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질문을 우리가 개방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알아내기 위해서는 예, 아니요 로 끝나는 질문보다는 답변자가 좀 길게 대답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에게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요? 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본인의 삶과 어떤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개방형 질문을 던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 무엇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가 어떤 좀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열어서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다, 좀 생뚱맞다,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하지? 라고 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이 좋은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폐쇄형 질문에서 개방형 질문으로 단계를 밟아갈 때 상대방은 마음속의 얘기를 더 쉽게 꺼내놓을 수 있다. 이것이 프로 질문러의 질문 비법 두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폐쇄형 질문을 던질 때는요, 아니요 라고 마무리되는 질문보다는 네, 네 라고 예스가 3번에서 4번 이상 이어지는 질문을 던진 후에 개방형 질문으로 이어가는 것이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스만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좀 관념적이거나 모호한 사실에 대해서는 나도 그런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반엄 효과, 포로 효과 이런 말들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겠죠. 최근에 작게 계획하는 일이 있으시죠? 이런 질문도 약간 관념적이거나 모호한 질문일 수 있고요. 평상시에는 남들 앞에 서는 것을 좀 주저합니다만은 정말 큰일이 닥쳤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편이시죠?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는 대개의 사람들이 예스라고 답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결정의 순간에도 이런 질문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매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때 한 번에 쉽게 맞아! 라고 금액에 따라서 아주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장기적으로 이어간다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결정을 좀 주저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한번 이어가 보시는 겁니다. 맞아요. 큰일을 하실 때 심사숙고하는 편이시죠? 결정할 때 조언도 얻지만 결국은 고객님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편이시죠? 그렇게 결정한 후에는 밀고 나가는 편이신 거죠? 이런 질문을 이어나간 후에 혹시 결정하는데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좀 개방형 질문으로 이어가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방형 질문이 좋지만 예스를 부르는 폐쇄형 질문에서 개방형 질문으로 단계별로 넘어갔을 때 고객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편안하게 본인의 생각을 더 쉽게 꺼내놓을 수 있다는 것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영업을 배우고 싶다고요? HST 지리산 성공 캠프에 신청하세요. 성공 캠프는 2박 3일 동안 HST 지리산 힐링센터에서 선착순 10명만 진행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석대 대표님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세요.